안녕하세요. 예, 예. 제가 뭐 이렇게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또 중학교 다니면서 여러 특강을 해봤는데 이렇게 부산시 전체 차원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는 저도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그냥 일반 초등학교에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각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모아놓은 학생들이면 더 뛰어나게 호기심이 많다든지 진지하게 과학을 탐구한다든지 그런 실력이 더 높은지 낮은지 참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1시간 해보고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제가 한번 나중에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소개시켜 주신 대로 저는 부산대학교의 과 이름이 광메카트로닉스 공학과라고 하는 과예요. 이 과 이름에서 보다시피 광이라고 하는 게 있죠. 광이 뭐죠? 광? 빛. 그렇죠. 고스톱 칠 때 광 파는 광도 있는데 그 아는 친구 있나 모르겠다. 이게 빛이라고 하는 광이에요. 그리고 메카트로닉스 하면은 메카 하면은 기계라고 하는 뜻이고 일렉트로닉스 하면은 전자라고 하는 거니까 빛을 가지고 기계나 전자를 더 잘 만든다. 뭐 그러는 학과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잠시 말씀해 줬다시피 여러분들 다 레이저를 익숙하죠. 지금 여기서도 보면 삑 누르면 빨간색이 나왔다가 띡 하면 안 나왔다가 이런 레이저예요. 그래서 이런 레이저를 색깔이 보통 빨간색 레이저 아니면 초록색 레이저 다 그렇게만 있을 텐데 저는 이 세상에서 이 색깔을 빨간색, 초록색 말고 별의 별 색으로 만든다라고 구글에 검색하면은 제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레이저 색깔을 제일 자유자재로 가지고 노는 연구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보는 레이저일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나온 게 스타워즈 광선검 이것도 레이저죠. 스타워즈 좀 아는 친구들 많네. 그다음 두 번째 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레이저를 쏘아서 뭐를 떨어뜨리고 있을까요? 그렇죠. 예. 드론이 막 날라오면은 레이저로 픽픽 쏘아서 바로바로 떨어뜨리죠. 또 왼쪽에 또 밑에 거는 이걸 반도체를 만들 때 또는 뭐 기계를 가공할 때 레이저로 이렇게 자르고 부시고 그런 거예요. 또는 요거는 공연 같은 거 할 때 멋지게 보이려고 이렇게 레이저 쓰기도 하죠. 난 일단 4개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 말고 레이저가 또 일상생활에 쓰이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손 들었다. 그렇지. 저 뒤에 친구 하나. 뒤에 들어본 친구도 해. 해봐요. 맞아요. 예, 피부 가서 이렇게 주름 펴고 점 빼고 하는 것도 다 뭐 울세라니, 올리지오니 하는 거 많이 나오죠. 자, 또 이쪽으로 한번 물어볼까? 이 앞에 친구. 고양이 장난감. 맞아요. 고양이도 이렇게 레이저 보면 막 좋아하죠. 또 저 뒤에 친구 하나만 더 해보자. 그렇지. 방범 맞아요. 방범 같은 거 할 때도 레이저로 침투하다가 레이저를 손에 닿으면은 삑 울리고 그러는 거. 그래서 방금 말한 그 레이저들은 색깔이 다 한 가지 레이저예요. 여기도 보면 빨간색 아니면 초록색 아니면 노란색 뭐 이런 식의.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는 연구는 레이저를 색깔이 멈춰져 있지 않고 여러 가지로 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가 뭔지 잠시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반 빛 하면은 이렇게 위에 형광등 빛이나 이렇게 LED 빛이나 태양빛처럼 태양빛이 하얀색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손 들었다. 여러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이 다 합쳐지면은 흰색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태양에서부터 여러 가지 빛으면서 빛들이 다 합쳐지니까 흰색으로 보여요. 맞습니다. 잘하네. 야, 역시 이게 부산시 차원에서 하는 다 모아놓은 학생 수준이 확실히 높네요. 자, 이렇게 방금 봤다시피 이렇게 일반 빛이라고 하는 거는 어떨 때는 빨간색, 어떨 때는 초록색, 어떨 때는 노란색이 막 이렇게 막 자유자재로 나오다 보니까는 사람 눈에는 다 합쳐져서 흰색인 걸로 보여요. 근데 레이저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뭐 이렇게 적어서 LASER 줄여서 레이저라고 하는데 레이저는 처음에 초록색이 나오면 초록색이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되고 4개가 1000개가 되고 1000개가 억개가 돼가지고 초록색 하나만 잘 만들어내는 걸 보고
레이저예요. 그러면 레이저는 일반 빛보다 이 레이저는 한 가지 빛에만 모든 에너지를 주입할 수가 있겠죠. 모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레이저라고 하는 거는 색깔이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의 파장에만 돼 있으니까 더 강력해질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방향이 일반 태양빛이나 뭐 이런 LED 빛은 사방팔방으로 다 가지만 이거는 딱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딱 이렇게 가죠. 그리고 또 하나가 시간에 따라서 특정하게 꺼졌다 켜졌다 반복하기 때문에 더 센게 발진이 가능해요. 근데 교수님이 지금 만든 레이저는 이런 레이저를 색깔을 이렇게 밑에 나오다시피 이렇게 어떨 때는 초록색이 나왔는데 약간 건들면은 보라색도 됐다가 노란색도 됐다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해요. 근데 얼마큼 자유자재로 하냐면은 1초에 100만 번씩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자유자재로 해요. 그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색깔이 그때그때마다 바뀌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는 이동도 했다가 또는 여러 가지 색깔이 동시에 나오면서 벌어졌다 모이기도 했다가 뭐 이런 식의 자유자재로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강연을 해주고 싶은 거는 제가 이 레이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쓰고 싶다, 많이 쓰이고 있다 강연도 하고 싶은데 저는 사실 좀 엉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저도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맨 처음에 레이저 만드는 그 실험실로 유학을 갔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주는 숙제가 아주 초록색 레이저를 이쁘게 잘 만들어라 하는 숙제를 내밀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만들어도 자꾸 초록색이 안 나오고 초록색, 연두색, 파란색, 초록색, 연두색, 파란색 막 왔다 갔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저 아무리 해도 저는 이쁜 초록색이 아주 안정되게 오랫동안 나오는 거는 저는 실력이 없어서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는 교수님이 그러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뭐 이거라도 쓸모가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다. 그래 초록색이만 잘 나오고 또 뭐 보라색만 잘 나오는 거는 저 말고도 다른 연구실에 엄청 많이 하는데 초록색, 연두색, 파란색이 왔다 갔다 변하는 거를 또 이왕 변하는 거 아주 주기적으로 아주 빠르게 변하는 거는 제가 세상에서 처음 해봤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 말고 다른 교수님들은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못하니까는 자꾸 핑계 대지 말하면서 막 뭐라 했는데 우리 교수님은 그래 한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초록색, 파란색, 연두색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레이저를 만들어서 어디에 쓸지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게 벌써 한 30년 전이니까 30년에는 그 레이저라는 게 세상에 있지도 않았고 그 레이저를 만들어 본들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남들하고 똑같이 해가지고는 별로 재미가 없겠다. 남 안 하는 거를 해서 이거를 대박을 내면은 바로 세계 1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색깔이 변하는 레이저로 어떻게 하면은 잘 써먹을 수 있을까를 증명하려고 한 30년 동안 해봤어요. 해봤더니 제가 한 5가지, 6가지 정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 보여주는 거는 전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저밖에 못해요. 근데 이 레이저가 아주 유용한지 또는 여전히 우리 다른 교수님처럼 쓸모가 없다고 할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해 줄래요? 예,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아까 말대로 보통 일반적으로 레이저를 센 놈, 그러니까 세게 자르고 뭐 부시고 터트리고 하는 거로는 약한 건 사실이에요. 대신에 이 레이저를 그렇게 부시고 이렇게 칼처럼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걸 가지면은 뭐 보는 것도 더 잘 볼 수 있고 또는 후각이 뭐죠? 냄새. 오유 잘하네. 미각은 뭐죠? 맛, 그렇지. 청각은 촉각은 그렇지. 이런 쪽에 다 쓰는 그러니까 빛을 그렇게 놓으면은 그냥 전기로 이렇게 어떤 이렇게 센서라고 하는데 그거를 전자 센서보다 레이저 센서가 훨씬 좋은 일 쪽으로 쓰일 수 있을까를 제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30년 전에. 그래서 이걸 결론적으로는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빛을 흰색 빛이 아니고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불을 막 변하는 빛을 보내고 받고 하면은 사람 눈에 보기에 좀 더 이렇게 잘 보이지 않을까. 뭐 그런 거를 제가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지금 얼마 전에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서 작년에 이달의 과학자 상도 받고 근데 이달의 과학자 상이 노벨상 밑으로 한국에서는 받을 수 있는 최고 상이거든요. 근데 부산대학교에서는 지난 30년간 제가 2번째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뭐 그냥 피부용 레이저 또 방법용 레이저 뭐 그런 용 레이저로 하면은 저도 그냥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됐을 건데 남들 안 하는 거 자꾸 삐딱하게
자꾸 이렇게 호기심으로 이런 거를 해봤더니 어디까지 성공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유용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인지를 이렇게 5개로 봤는데 요게 누군지는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고 혹시 아버님이나 어머님은 예, 600만 불 사나이 옛날에 또 요거는 소머지 저 어머니도 혹시 아나 모르겠다. 얘는 냄새를 보는 소녀 멤보소라고 또 한 옛날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고 얘는 엑스맨 또 얘도 엑스맨의 친구죠. 그래서 이런 쪽에 결국은 다 이게 그 뭐죠 이렇게 아주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이 그 자체는 약하더라도 기계를 잘 쓰면 초능력을 가질 수 있는 쪽으로 하나씩 그걸 해봤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이면은 600만 불 사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눈을 째려보면은 카메라가 본 것보다 더 잘 보는 또는 뭐 이렇게 거리도 잘 보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각을 더 초월하는 초인을 만드는 쪽을 연구를 해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작년 3월에 한 벌써 1년 좀 됐네. 연합뉴스에 나온 거예요. 닮았죠? 자, 이게 작년에 뉴스에 나온 건데 요걸 하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뭔지 그러니까 뉴스 보면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좀 쉽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올 때 엄마 아빠 차 타고 오고 또는 뭐 버스 타고 오고 지하철 타고 왔겠죠. 근데 다 모든 차는 다 운전을 하죠.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이 이제 한 대학생쯤 되면은 운전면허가 없어질 때가 오겠죠. 그냥 이렇게 차 타서 내비게이션에 어디 가겠다고 이렇게 찍으면은 알아서 이렇게 차 움직이고 거기 대물어주고 또 주차도 해주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걸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합니다.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건 보다시피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위험을 판단하고 주행 경로를 계획해서 운전자 조작을 최소화하여 스스로 안전주행이 가능한 자동차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만들려면은 3가지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 눈이 좋아야 되고 머리가 좋아야 되고 손발이 좋아야 됩니다.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눈이 있어 또. 그러니까 3가지 중에서 eye, brain, hand, foot. brain. 자, 일단은 자, 눈하고 머리가 제일 사실은 현재는 제일 중요해요. 원래는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사람이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눈을 감고 걸어가면은 잘 갈까요? 아니면은 눈은 떠 있는데 좀비처럼 머리가 없어요. 그래서 엥 하면은 잘 걸어갈까요? 아니면 눈이랑 머리는 있는데 손발이 없으면은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그렇지, 굴러가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손이나 발은 아주 발달이 다 돼 있어요. 다 브레이크 밟고 쌩 가고 하는 건 잘하는데 눈이 이상하냐 또는 눈이 잘 따르느냐 또 머리가 좋아야 하느냐 이 2가지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눈의 역할을 하는 게 센서라고 하는 건데 자동차에 보면은 카메라,
뭐 또는 라이다, 레이다, 뭐 GPS 뭐 이런 것들이 다 자동차에 많이 앞으로 지금 현재도 많이 달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엄마 아빠 차 타면은 뒤에 주차할 때 옛날에는 주차하다가 쿵 박고 했는데 요새는 쿵 안 박아요. 왜냐? 뒤로 쭉 지나다 보면은 삐삐삐 소리 나가지고는 딱 박으려고 하면 탁 멈춰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센서들이나 이게 많아질수록 이 자동차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율주행이 되려고 하는데 금방 될 것처럼 하다가 자꾸 사고가 나요. 이렇게 해서 뭐 자동차가 뭐 부딪히기도 하고 뭐 콩 박기도 하고 막 미끄러지기도 하고 하는 게 제가 연구하는 거는 레이저로서 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를 쏘고 받고 하면은 자동차한테 눈을 줘가지고 쿵 사고가 안 나도록 그러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좀 약간 어려운 이야기긴 한데 기존에 지금 자동차에도 보면은 많이 이렇게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뭐 이렇게 요 꼭대기에만 달아가지고는 레이저를 쏘면서 이렇게 다니는 게 곧 될 것처럼 하다가 안 되는 이유가 아까 만대로 레이저 아까 뉴스에 나왔듯이 한 가지 색깔 레이저로만 쏘고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게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그 우리나라 어디 자동차 회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미국에는 이런 거를 한 가지 색깔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색깔을 하는 팀이 있다 하는데 혹시 한국에도 있을까요? 라고 많이 알아봤더니 대한민국에서는 저 혼자밖에 안 한다고 해서 그때 모 자동차에서 부산대학교에 와가지고 같이 연구하자 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기존 거랑 저희 거랑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해봤더니 자 이거를 한번 봅시다. 다시 자 이걸 보고 아까 말한 저희가 만드는 레이저는 컬러가 바뀌는 레이저를 했죠. 그래서 지금 저희 실험실에 있는 자동차인데 얘가 1000만 원짜리 자동차에 달려 있는 한 가지 색깔 라이다예요. 그리고 이게 화면이고 얘가 제가 만든 라이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부러 그 안개 낀 것처럼 이렇게 연기를 피웠더니 연기가 무럭무럭 자라서 이쪽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왼쪽 걸 보면은 사람 눈에도 이 안개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도 있고 자동차에서 사람이 탁 튀어나와서 걸어오고 있다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다시 안개 속에 가면은 사람 눈에도 안 보이던 게 이렇게 보이고 그럼 이거는 3차원으로 표현되는 게 빨간색은 50m, 노란색은 30m, 초록색은 20m, 파란색은 10m 이렇게 색깔로 표현하니까는 3차원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는 전 세계에서 딱 3명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2명, 한국에 저 하나. 예. 자, 그래서 지금 요거를 원래는 자동차 회사에만 하려고 했는데 자동차 말고 이렇게 안개를 뚫고 이렇게 영상을 띄울 수 있으면 어디에 또 유용할까요? 비행기 좋다. 비행기가 어떻게 할까요? 전쟁, 그치? 다 하네. 저는 2년 동안 고민하는데 여기는 바로 10초 만에 나오는데 얼마 전에 연락 온 게 산불이 많이 났죠. 저 경북이랑 강원도에. 근데 헬기가 가다가 그때 한 2대가 떨어져 가지고는 한 10명이 죽었어요. 그 이유가 저 산불이 나면 멀리서 물을 떨어뜨리면은 엄은 데로 가버려요. 그래서 가까이서 떨어뜨리려고 안개를 뚫고 지나가면은 콩 부딪혀서 떨어져서 추락을 해요. 그래서 그 소방 헬기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기를 뚫고도 내 눈에 시야를 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 없습니까? 라고 하는데 누가 아까 그 뉴스 봤다면서 찾아봤더라고. 그래서 그거 만들어 드릴게요. 또는 해군에서 좀 바다 안개가 많이 끼죠. 그래서 이렇게 그 안개 낀 바다를 침투하다 보면은 쿵 부딪혀서 교각이 부딪히고 자기 부딪히고 하는데 안개 낀 그 바다를 뚫고 침범할 수 있는 그런 해군에다가 이렇게 눈을 달아줄 수 없느냐 뭐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아까 말한 소방 요거는 좀 이따가 계속 도나 소방 쪽인가 불 끄러 들어갈 때 그 헬멧에다가 이렇게 이런 걸 하나 달고 이게 다 이렇게 글라스를 쓰면은 연기 쪽에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걸 뚫고 뭐가 어디서 뭐 있다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다 그런 걸 다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쪽으로 많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 요 모습은 아까 방금 말한 이런 라이다로 만든 이미지에다가 일부러 이렇게 인공지능을 입혀가지고 버스는 초록색, 사람은 노란색, 뭐 그
그 승용차는 뭐 빨간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입히는 뭐 그런 거를 해봤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비 오고 눈 올 때도 역시 잘 되느냐 해봤더니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때도 뭐 잘 되더라 하는 것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이게 3차원 하면 아까 만대로 왼쪽, 오른쪽, 위아래 말고 거리 원근이 있으면 3차원인데 그러면 4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속도까지 하나 더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다시 이미지를 띄면 이렇게 회색으로 있으면은 멈춰져 있는 거 또는 좌우로 가는 거는 회색, 내한테 가까이 오면은 보라색, 멀어져 가는 거는 빨간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더 입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4차원 이걸 뭐 이제 차원이 하나 더 넣으니까 4차원이겠죠. 뭐 여기만 냄새를 하면 5차원, 뭘 하면 6차원 계속 올라갈 건데 이런 자율주행을 할 때 4차원이 되면은 뭐가 더 좋을까? 야, 이거 설마 혹시 누가 이거 답할 수 있는 학생 있을까요? 자, 속도 정보를 알면은 뭐에 좋을까요? 자, 저 멀리 있는 먼저 손 든 친구. 네, 한번 이야기해봐요. 거리나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고 속도나 그런 신호에 위반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맞아요. 속도가 너무 과속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또 아까 내가 잠시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런 쪽으로도 이야기했는데 저 두 번째 이야기 해볼까요? 시뮬레이션 맞아요. 그것도 아주 좋은 거고 또 뭐 이 친구 해볼까? 가다보면 앞에 좀 옆에 있는 차가 거리를 알 수 있으니까 평균 속력을 구해서 앞으로 뭐 몇 초 뒤에 몇 분 뒤에 그 차가 갈 거리를 생각해서 갑자기 변속하지 않는다 가정하고 아주 가까워졌는데 어떻게 초등학생 맞잖아. 어떻게 이걸 알지? 이렇게 해서 사고 위험도 맞아요. 예, 거의 친구 이야기 거의 뭐 한 반 이상을 했어요. 자, 바로 이야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눈이 아무리 좋아도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갈 때 막 뚫레뚫레 다 보고 다니지 않아요. 그냥 지 갈 때 걸거치는지 아닌지 뭐 이렇게 그런 것만 보고 다니죠. 또 엄마 아빠도 운전할 때 막 고속도로 운전할 때 뭐 온 주위 사방팔방 운전하지 않죠. 그냥 모든 차들이 같이 우르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지. 관심 있는 거는 갑자기 잘 가던 차가 막 가속을 훅 한다든지 또는 저 같이 100km 가는데 혼자서 60km로 갑자기 서버린다든지 이런 차들은 유심하게 봐야겠죠. 걔들 때문에 사고 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자율주행을 할 때 눈이 아무리 좋아도 머릿속에서 너무 많은 영상이나 데이터가 오면은 이렇게 사람 머리가 이렇게 너무 폭발해가지고는 이게 잘 멈춰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속도 정보를 알게 되면은 최소한 눈이 아무리 많이 보이더라도 전봇대나 가로수가 나를 덤빌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전봇대나 가로수는 속도가 빵인 놈이니까는 걔는 없애버려요, 내 눈에서. 그리고 이렇게 나랑 또 비슷하게 가는 것도 그거는 무시하고 내가 가는 속도보다 약간 튀게 많이 간다든지 튀게 덜 간다든지 이런 상대적인 속도를 알면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넣어서 사고를 줄일 수가 있어요. 사고 이야기를 했어. 너무 잘했어. 그러니까 사고 줄이는 게 이런 4차원 영상이 되게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좀 아는 사람들은 이제 요새 뉴스 좀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새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그 아저씨가 그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테슬라사에서는 지금 이 라이다 같은 거 안 쓰고 그냥 카메라 8개만 가지고 운전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진영이 하나 있고 또 뭐 이렇게 뭐 다른 뭐 GM이나 포드나 뭐 현대나 그런 차들은 카메라만으로 안 된다. 이렇게 라이다나 레이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렇게 눈을 더 좋게 해야지 나중에 머릿속에서 이렇게 연산하는 게 더 줄어든다. 뭐 그런 진영도 있고 그 두 진영이 싸우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진영 중에서 센서가 좋으면 좋을수록 사고가 준다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차원에서 저는 하고 있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저를 보면 되게 싫어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자동차 이야기는 끝났고 내가 한 5개 이야기해 준다고 했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지금 방금 말했듯이 그 색깔을 막 이렇게 레이저 색깔 잘 바꾸면은 그냥 이렇게 그 사진을 찍어도 그냥 평면 모습이 아닌 멀고 가깝고 하는 거리 정보가 더 얻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자동차 말고 이렇게 반도체 쪽에도 거리 정보를 알면 좋을까라고 하는 면에서 갑자기 이것도 나는 그냥 이게 반도체는 생각도 안 했는데 세상이 막 바뀌다 보니까는 반도체 회사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반도체는 이렇게
평평한 평면에다가 막 이렇게 그 뭐를 칩을 이렇게 올려가지고는 그게 잘 만드는지 못 만드는지 보려면 2차원으로 사진만 달칵 찍어도 이렇게 품질 검사가 됐어요. 근데 한 3년 전부터 요새 삼성전자보다 SK가 더 잘 나가는 뭐 그런 역전이 일어났거든요. 몇십 년 만에.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가 그동안은 삼성전자는 반도체는 넓게 몇 프로 펼쳐놓고는 좁게 만들면 된다라고 하는 주의였고 SK 하이닉스는 그걸 하면은 이렇게 한이 없다. 그냥 이걸 아파트처럼 이렇게 2층, 3층, 4층, 16층, 32층 그렇게 이렇게 올려야지 더 메모리가 더 이렇게 용량이 커진다라고 하는 쪽에서 갑자기 SK 하이닉스가 승리를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반도체를 이렇게 층층이 쌓아 올리는 이런 식의 기술이 갑자기 대두가 됐어요. 3년 전에. 근데 반도체 만드는 회사에서 난리 났어요. 만드는 건 되는데 이걸 잘 만드는지 못 만드는지는 그동안 2차원으로만 그걸 보니까는 검사가 안 되는데 3차원으로 검사할 줄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나 하면서 찾아봤더니 제 이름이 뜨더래요. 그래서 또 찾아와서 반도체 표면 형상을 3D로 검사하는 그런 쪽으로 해달라고 해서 요새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반도체 회사에 보면 이런 게 이렇게 냉장고만한 기계인데 이렇게 반도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탁 놓으면은 보통 카메라가 이렇게 흰색 빛을 비추는데 흰색이 아니고 이렇게 빨갛고 파란빛 빛을 비추면은 그냥 보통 이 평면 모습이 아닌 오르락내리락 얼마큼 높으냐 얼마큼 밑이냐 이게 평평하냐 거칠거칠하냐 이런 게 1초 동안에 20mm by 20mm를 어떻게 옆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옆으로 봤다고 칠 때 요 모습이 이걸 탁 옆으로 90도 돌려가지고 옆으로 봤을 때 요 모습이 얼만큼 이렇게 위아래가 얼만큼 높냐 평면 대비 오르락내리락 하느냐 또는 이쪽의 표면이 어떻게 오르락내리락 하느냐 뭐 이런까지 재달라고 하길래 잘 만났죠. 난 자동차도 했는데 반도체 하십지요 하면서 요새 해주고 있어요. 이런 거 잘하면은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뭐 중국이랑 미국이랑 경쟁해서 더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사게 하는 게 뭐 손흥민처럼 이렇게 우승을 해도 이렇게 태극기 하고 하면 우리나라가 막 국격이 올라가잖아요. 금메달을 타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과학자가 돼서 이런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기술을 제일 먼저 만들면은 애국자예요. 나도 대통령이 내한테 뭐 하나 줘야 돼. 자, 그래서 아직까지 대통령이 안 찾아왔어요. 지금 대통령이 없어요 지금. 아 맞아요. 꼭 선거를 나중에 어른 되면 해야. 자, 이거는 이렇게 아까 레이저를 이렇게 선으로 만들어서 선이 이렇게 빨간색이 쫙 이동을 하면은 백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높으면은 빨간색, 낮으면은 흰색 이런 식으로 또 중간에는 보라색 요 스케일에 맞도록 더 낮으면은 연두색 이렇게 100원짜리 한 동전에 대해서 높낮이를 만드는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아까 반도체에 쓰이는 똑같은 기술이에요. 그리고 3차원으로 만들면은 그 사이 그 각각의 단면 꼭 케이크 자르듯이 이렇게 자르면은 그 단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높낮이가 어떻게 됐는지 깊이가 무슨 몇 층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가지 했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지금은 표면을 어떻게 잘 보느냐만 했는데 안에 그 깊이를 어떻게 잘 보느냐도 해볼게요. 자, 이거 안과에 가면은 OCT라고 CT는 CT인데 광으로 하는 CT다 해서 OCT라고 하는 기계들이 안과에는 웬만한 데 다 있어요. 그래서 요 안에 사람 눈에 망막이라고 있는데 망막의 안에 이렇게 뭐 시신경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보려고 하면은 요도 한 10년 전만 해도 이걸 보는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유학 가서 요거 배워와 가지고는 사람 눈에 요 동공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레이저를 쏘면은 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대로 뭐 이렇게 망막에 어떻게 단층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또는 이렇게 요런 이렇게 망막 안에 있는 그 혈관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기존 거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잘 한다 뭐 이런 식의 이미지를 찍는 것도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사람이 망막의 혈관을 잘 보면은 어디에 좋을까요? 또 다른 친구, 여러 친구가 이야기해 봅시다. 이 친구 한번 얘기해 볼까? 옆에 제일 앞에 친구 이야기해 봐요. 그래요.
자, 저 옆에 친구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 건강, 그렇지, 맞아요. 건강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혈관이라고 하는 게 몸에, 그러니까 사람 몸에 혈관을 보려고 하면은 다 이렇게 피부 안에 감싸져 있어요. 근데 혈관 중에 유일하게 몸 밖에서도 볼 수 있는 혈관은 망막 혈관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혈관 질환을 망막만 잘 봐도 혈관 질환을 다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치매, 옛날에는 치매니 뭐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하든 머리 혈관을 보려면은 혈관 사진을 찍어야지만 됐거든요. 근데 요새 그러니까 그 신경외과 안과 교수님들이 약간 좀 각광을 받는 게 머릿속에 있는 그 혈관이 어떻게 뭐 커지고 작아지고 막히고 이러면은 사실은 안에 있는 망막 혈관도 똑같이 비례한다고 그래가지고 눈만 쳐다봐서 이거를 특히나 또 이거는 병원 안 가도 이렇게 보통 스마트폰으로 자기 눈을 이렇게 렌즈 달아가지고는 이렇게 탁탁 찍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게 망막에 있는 혈관을 예를 들면 SK텔레콤에다가 보내면은 이거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보내면은 그 365일 동안 온 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하면은 어저께 좀 과로하더니 요새 그 망막의 혈관이 약간 좁아지는 걸로 봐서 뇌출혈 위험이 있으니 오늘 쉬세요. 이런 식의 건강 진단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이렇게 연구로만 되고 있고 실제로 이게 제품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크면은 사람 눈에, 그러니까 이 레이저는 아까처럼 이렇게 쏜다고 해서 사람이 이렇게 망막이 다치진 않도록 아주 약한 레이저를 쏘아요. 근데 옛날에는 약한 레이저를 쏘니까는 그 약한 레이저 가지고는 별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었는데 제가 만든 레이저는 뭘 한다고 했죠? 약한 레이저지만 순간순간 빨주노초 파란보 색깔이 바뀌니까 그거를 잘 조합을 하면은 그 혈관 안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잘 얻을 수 있게 됐어요. 자, 요거는 좀 재미삼아 요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제가 아까 만들어 3차원 영상을 찍는 거는 내가 이렇게 좀 한가닥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것도 제조요 저것도 제조요 하다가 이거는 여기 부산대 미술과의 교수님이 요 미술품도 한번 재볼랍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미술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미술품이 왜요? 하니까 요 미술품은 한 7천만 원 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얘는 그 미술학과 2학년이 요걸 보고 따라해서 요거는 3만 원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물감밖에 안 들었어. 종이하고 물감만. 근데 언뜻 보면은 어느 게 진짜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저도 역시 그러니까 미술 하는 분들은 딱 보면은 어느 작가의 화풍과 붓터치가 어떻고 그렇게 철학이 어떻고라고 해서 알아채는데 저처럼 그냥 과학은 나는 예술을 모르겠고 내 눈에 보기에는 모든 예술품은 단지 페인트, 물감의 두께의 높낮이의 그 모임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요 모습에 대해서 여기다 똑같이 그냥 하얀색 빛을 비춰서 보는 게 아니고 또 빛을 레이저를 빨주노초 파란보를 이렇게 반복시켜서 보내니까는 요 부분에 물감이 어떻게 했는지 또 물감이 어떻게 이렇게 갈라지는지 또 물감 두께가 어떤지 요거를 잘 비교를 하니까 이거는 원래 이 작가의 화풍에 맞는 물감 터치고 얘는 물감을 너무 얇게 발랐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비교 분포까지 하니까는 위작, 진위, 감별 이런 쪽에도 이런 게 쓰일 수가 있겠죠. 재미삼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이제 또 하나 더 넘어갈게요. 이제 이거는 청각이에요. 옛날에 이거는 또 소모즈라고 하는 아줌마인데 이제 아마 늙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귀가 뜨끈뜨끈하면은 저 몇 킬로 밖에 무슨 소리가 잘 들리고 하는 그런 초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레이저를 쏘면은 정확하게 거리가 가까운지 먼지를 알 수 있다 했죠. 근데 제가 가까운지 먼지를 누가 물어보더라고. 가까운지 먼지를 얼마만큼 정밀하게 알 수 있어요? 라고 하길래 쟤는 6m고 쟤는 6.1m고를 알 수 있어요 하면은 그러면 그 분해하는 게 0.1m만큼 그러니까 10cm만 분해할 수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난 1cm도 할 수 있어요. 하니까 1cm도 돼요. 1cm가 끝일까? 0.1cm는 안 되나? 1마이크론은 안 되나? 1나노미터는 안 될까? 얼마만큼 이 레이저를 쏘면은 거리를 정확하게 분해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걸 얼마나 빨리빨리 알 수 있을까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극한으로. 그래서 그걸 해봤더니 그 재미삼아 해봤는데 또 누가 또 연락이 오더라고. 어디서 연락이 왔냐면은 도청하는 쪽에서 저 위에 어딘지는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예. 그래서 자 도청과 감청
이 뭐가 다를까? 이거 미리 적어놨죠? 자, 안 물어봤어요. 자, 도청은 영장 없이 하면 도청이고 영장이 있고 하면은 감청이에요. 합법적으로 하면은 감청이고 그 합법적이 아니면 도청인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거는 이게 합법적으로 감청을 해도 되는 기관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대통령이 저 이렇게 괜히 용산으로 이사 가가지고 온 저 미군이 이렇게 이 창문에다가 이렇게 레이저 쏘면은 이렇게 무슨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 고막도 울리지만은 저기 있는 창문도 울리기 때문에 창문에 이게 떨림을 재면은 내 목소리를 알아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원래 한 저 옛날 007 영화 나오던 한 20년 전 기술이고 최근 한 10년 전부터는 모든 웬만한 뭐 청와대니 뭐 이렇게 국방부니 또는 뭐 큰 대기업에서는 창문에다 다 이렇게 그 진동 금지 코팅을 다 입혀서 그걸 레이저를 쏘아도 이렇게 진동을 못 느끼도록 요새 다 이렇게 좀 비싼 유리를 다 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유리가 안 떨리니까 이렇게 저 사람들이 뭔 회의를 하는지를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다가 지금 현재 버전이었어요. 그럼 제가 하는 거는 뭐죠? 레이저를 쏘아서 그 창문도 보지만 창문은 무시하고 창문 너머에 있는 저 사람 근처의 거를 재면은 그걸 알 수 있다. 그게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보려고 뭘 해봤냐면은 이게 제가 저희 실험실에 있는 레이저입니다. 레이저를 이렇게 쏘았어요. 그래서 요 스피커 1번, 2번, 3번이 있고 스피커 옆에 이렇게 비닐 판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스피커 A에서는 뭐 이렇게 운명 교향곡이 나오고 스피커 C에서는 뭐지 이게 사계인가 뭐 그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 귀에는 그냥 둘 다 들리죠. 네. 그러니까 사람 귀에 들린다는 이야기는 근데 주로 A는 얘를 떨고 있고 C는 이 판을 떨고 있죠. 그래서 사람 귀가 듣는 게 아니고 요 A라고 하는 판이 얼만큼 떨리는지를 이렇게 저장을 해서 요걸 틀어보니까는 저쪽 소리는 작게 들리고 운명 교향곡만 더 크게 들리죠. 그럼 요거는 진동이고 요거는 본 신호고.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A는 끄고 이제 C에 있는 요 판만 떨리는 거를 재봤더니 그러니까 아까 운명교향곡 소리는 거의 안 들리고 요 소리만 주로 더 많이 들리죠. 그래서 뭘 해봤냐면 드디어 A는 무시하고 요 C만에 집중해서 이렇게 선택적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구나 하는 걸 해봤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어도 저쪽에서 내가 말하는 게 되게 궁금해. 근데 여러분처럼 미리 예약을 안 들어서 못 들어와요. 근데 듣고는 싶어. 그러면 근데 창문을 떨리는 걸 봤더니 창문은 진동을 금지시켜 놔가지고 창문이 안 떨려요. 근데 얘가 안 떨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삼다수 물병에다가 쏘아서 내 목소리가 떨리는 거를 이렇게 하면은 도청이 되느냐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렇게 실외에다가 이런 걸 놔두고 요 건물 안에다가 말을 하는데 여기에 삼다수 물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에 있는 유리창은 무시하고 오직 삼다수 물병만 가지고 소리가 잘 나오는지를 해봤어요. 어떻게 해봤냐면 이건 핸드폰으로 저장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거는 레이저로서 이걸 떠는 거를 저장해서 다시 복조한 거예요. 들립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500m 밖에 저 너머 건물에서, 그러니까 부산역에 저 길 건너에 있는 저 건물에서 여기를 찍었더니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쁘게 자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들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가져갔더니 빠꾸 당했어요. 왜 빠꾸 당했냐? 이 정도면 잘 들려요. 근데 그래서 몇 미터에서 쟀어요? 그러더라고요. 500m요. 그러니까 500m는 약간 모질한데 하면서 4km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왜 4km입니까? 왜 4km일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왜 4km일까? 자, 뭐 아무나 이야기해봐요. 말로 해봐도 돼. 자,
전쟁 나왔다. 전쟁. 자, 이건 어른들도 레이더에서 군대 갔다 전방에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잘 알 겁니다. 레이더에 잡히는 4kg라서 뭐? 그 벽분에 딱그 입장 같은 거 응. 레이더 때문에 쓰는 그러니까 그러려는데 왜 4kg냐고. 많이 그까 정답. 이거 나중에 선물 하나 줘야겠다. 자, DMZ가 4kg예요. 그 DM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북한에. 그래서 북한에 있으면 되게 약 오르는 게 저쪽에서 막 뭔가 말을 해. 자기리 막 이렇게 무슨 후딱후딱을 하는데 이게 입은 이렇게 만안경으로 보면 입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는데 말이 안 들리니까 약 올라 죽겠대요. 근데 4kg 그래서 근데 그 북한 애들도 이렇게 뭐 물 먹어가면서 놀아야 되니까 물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병 떨리는 것만 재면은 저렇게 되는데 그래서 4kg를 하려면은 또 얼마나 또 일을 해야 되나 하면서 요새 이거 소문나면은 저희 북한에서 나 납치하러 올 수도 모르는데 이게 저 같은 사람 좀 보호해줘야겠죠. 방탄조끼 입고 다녀야 되나? 방탄유리도 하고. 그렇지, 이재명처럼 6월 3일 날 꼭 선거해요. 자,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아까 만들어 뭐 이렇게 좀 높은 사람들 별 달린 사람들이랑 일하는 거는 뭐 하여튼 그냥 별외로 한 거고 사실은 이걸 시작한 이유는 요겁니다. 광음향 이미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초음파라고 하는 게 초음파 뭔지 알아요? 네. 초음파가 뭐 다 알죠? 이렇게 병원 가면은 음파를 쏘아서 맞고 돌아오는 걸 보고 안에 뭐 아기가 있다 또는 뭐 이렇게 뭐 지방간이다 하면서 그런 걸 보는 게 초음파 신호예요. 근데 초음파가 다 좋은데 이게 음파를 쏘고 음파를 받으니까는 레이저 광파보다는 그 음파가 한 1000배쯤 더 이렇게 파장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그 분해능이 뭐 하여튼 뭐 한 수백 배 더 나빠요. 근데 그러면 초음파는 초음파인데 더 지금 초음파보다 100배 이상 더 정밀한 초음파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그 초음파의 발생을 음파를 쏘아서 초음파를 만드는 게 아니고 레이저를 뿅 쏘면은 그 레이저 때문에 발생되는 음파는 훨씬 더 정밀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초음파 중에 아주 차세대 초음파는 이런 레이저를 쏘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저를 쏘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초음파를 보니까 이렇게 아까 말한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그 마우스 가지고 실험하고 있는데 마우스의 혈관이랑 마우스의 뭐 무슨 암세포랑 그래서 얘는 뭐 어떤 파장은 어떤 색깔은 혈관에만 잘 이렇게 흡수되고 또 어떤 거는 암세포에 잘 흡수돼서 이런 식의 혈관은 흰색, 암세포는 빨간색 이런 식으로 요 만드는 거는 아까 말한 아주 정밀하게 그 미세한 거를 잘 보면은 이런 거에 좋아요. 그래서 이게 레이저가 아까 뭐 했죠? 자동차도 쓰지, 뭐 반도체도 쓰지, 도청하는 데도 쓰지, 이렇게 암세포 암 진단하는 데도 쓰지, 그리고 눈을 통해서 건강 진단하는 데도 쓰지. 참 많이 쓰죠. 그리고 자, 요거는 이게 옛날에 무슨 드라마가 있었는데 뭐냐면은 냄새를 보는 소녀예요. 그러니까 보통 냄새가 저쪽에서 뭐 누가 뭐 방구를 꼈다. 그러면은 냄새가 옆에서 이 친구가 콩콩 냄새 나는데 그럼 냄새가 착 퍼질 때마다 코로서 봤죠. 근데 이 옛날 드라마에서 뭐냐면은 누가 방구를 끼면은 이게 저쪽에서 이렇게 빨간색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면은 저게 누가 방구를 꼈는 것 같다. 또는 꽃밭이 있으면은 뭐 노란색, 파란색이 보이면은 이거는 꽃 냄새가 나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 분자 단위의 뭐 액체나 고체에 있는 거를 액체나 기체에 있는 거를 분자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레이저를 잘 쏘면 이걸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말하면 아까 이렇게 레이저를 빨주쪽 파란불을 보내고 받고를 잘 하면은 아까처럼 할 수 있다 해서 요걸 잘 해봤더니 뭐 분자 단위로 이렇게 뭔가를 집어내고 할 때 뭐 이런 식의 색깔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파장을 이렇게 쭉 이렇게 바꿔가면은 고개마다 반응하는 게 다르니까 뭐 이렇게 그 바이오 이렇게 연구할 때 이런 레이저가 많이 쓰이더라 하는 것도 해봤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별의별 거 다 해봤는데 로봇은 안 해봤죠. 그래서 내가 로봇까지 해봤어요. 로봇가 보통 로봇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자동차도 번쩍번쩍 드는 이런 로봇은 엄청 힘이 세죠. 근데 힘이 센데 민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덜컹 들고 막 그러니까는 이렇게 미세한 걸 못 드는데 또 계란도 들고 하는 그런 로봇은 미세한 대신에 힘이 약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뭐 킹콩이 사람을 들듯이 하려면은 힘도 써야 되지만 로봇 그 끝에다가 이렇게 사람 피부처럼 촉각을 느끼는 피부가 있어주면은 더 로봇가 정말 사람이랑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로봇가 앞으로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만들까라고 했더니 전기 센서로도 사람들이 많이 로봇 피부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만드는 방금 말한 이런 광섬유 피부, 그러니까 이런 패드에다가 광섬유를 왔다리 갔다리 해서 여기다 아까 말한 그 레이저를 쏘았더니 반응 속도가 훨씬 좋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증명해봤냐면은 기타 줄에다가 그 광섬유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래서 기타 줄을 튕기는 거를 광섬유 떨리는 걸로 이렇게 저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고 저장한 거를 이렇게 쭉 이동을 하니까 이렇게 땡땡땡땡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기타 줄이면은 그도 뭐 수십 킬로헤르츠짜리 아주 빠른 민감한 건데 그것까지도 이 레이저는 다 잡아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제로 로봇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요 안에 광섬유 왔다리 갔다리 돼 있는데 여기다 꾹 누르니까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누른다는 게 표시되고 또는 이거를 꾹 누르는 거를 일부러 약간 기울여서 이렇게 삐딱하게 했더니 삐딱하게 누르더라 하는 것도 표시가 되고 또는 반대 방향으로 삐딱하게 했더니 또 이런 식으로 누른다 하는 것도 표시가 되고 또는 여기서도 이 앞판 뒷판 사이를 이렇게 움직이니까는 똑같이 아까 이렇게 쭉 움직이면은 다음 부분이 이렇게 얼마만큼 세게 닿으면 뾰족하고 살살 닿으면 낮고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인 대로 다음 부분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사람도 보면은 이렇게 옛날 그렇게 놀이할 때 이렇게 뒤로 이렇게 탁 눌러서 손가락이 몇 개냐 알아맞추고 하는데 잘 못 맞추죠 사람도. 근데 이거는 더 사람보다도 더 이렇게 몇 개로 했는지 잘 알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광섬유 피부 모듈도 이렇게 컬러 변조 레이저를 만들었더니 로봇가 더 민감한 로봇가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나? 이건 안 된다고 했더라 아까. 예, 요거는 아까 요런 것도 한번 봅시다. 요거는 될까? 요것도 장갑에다가 광섬유 센서를 달았어요. 그리고는 가위바위보 로봇을 만들었어. 그 내가 이렇게 가위바위보 하면 얘도 따라서 가위바위보를 따라 만들도록.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아주 민감하면 그래서 앞으로는 로봇을 실제로 막 조정을 할 거면은 로봇 움직이는 거를 일일이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듯이 할 수는 없겠죠. 내가 그 센서 수트를 입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로봇도 따라 움직이도록 하려면은 그 수트 안에가 아주 민감한 그 옷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이 옷이 나의 움직임을 다 알아챌 수 있도록 하려면은 이것도 역시 아까 이런 레이저가 잘 쓰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마지막이다. 이것도 이게 엑스맨 중에 나오는 분이죠. 이분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 생각을 쫙 하면은 뭔가 막 변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누가 읽으면은 되게 기분이 나쁠라나? 기분이 좋을까 기분이 나쁠까? 예. 근데 이분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딱 입으면은 이렇게 이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지가 얘가 전파가 돼서 막 이렇게 뭐 로켓도 움직이고 사람도 날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죠. 또 소리가 좀 작네. 자, 머릿속에 생각을 읽는 뇌 이미지 기술이라서 이 광섬유를 이게 헬멧을 쓰니까 여기서 읽어내는 예, 그러니까 요런 이 다 광섬유예요. 광섬유마다 아까 말한 컬러 변조 레이저를 막 쏘아요. 그러면 피부에서 맞고 돌아오면은 어느 부분에서 어떤 신호가 오면은 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알아채는 기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이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방금 그 레이저를 쏘면 사람 머릿속에 어떤 부분에 헤모글로빈의 산소가 아주 젊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뇌에다가 이렇게 보내면은 보내는 부분, 받는 부분이 잘 조합을 하면은 뭐 이런 식의 뇌파가 오고 그럼 뇌파를 이렇게 머릿속에 이거 분포를 알면은 하여튼 사람 생각하는 거를 알아채는 뭐 그런 걸 하는데 지금 방금 내가 별의별 걸 다 하지만은 사람의 머릿속을 알린다는 건 사상이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최소한 거짓말 탐지기는 아주 잘 만들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잘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우울증, ADHD, 파킨슨 뭐 이런 것도 보면은 그 똑같은 어떤 질문을 유도를 하면은 그 유도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혈류가 많이 이렇게 소모가 되느냐 뭐 그런 걸 잘 보면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또는 치매 또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공부하는 척만 하고 딴 생각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엄마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사람의 5가지 감각, 오감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감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레이저를 잘 쓰면은 이렇게 더 일반인들도 이렇게 더 초인이 될 수 있도록 뭐 그런 식의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한 이런 연구들은 저는 뭐 제가 학생 때는 아까 레이저를 잘 만드는 걸 했는데 그 잘 만든 레이저를 어떻게 쓰일까 참 다양한 데 많이 쓰이죠. 그런 거는 우리 현재 있는 대학원생들이랑 아니면 여러 졸업생들이 다 같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걸 보고 나도 커서 저렇게 뭐 국가의 애국자가 되는 저런 식으로 일을 해볼까? 아니면 남들 아무도 안 해본 거 한번 세계 최초가 또는 최고가 한번 돼볼까? 하는 뭐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다른 그 교수님들이 강연보다 다른 교수님들은 한 분야의 대가가 되고 깊게 파는 거를 잘하는데 저는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새로 만든 레이저를 다양한 이 분야 저 분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요새는 융합 연구라고 불러요. 융합 교육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넓게 다양한 교육과 다양한 연구를 하는 쪽으로 제가 예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